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서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더워서 이거 정말 힘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31일, 8월의 말일이 됐습니다. 이제 여름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요. 이래저래 힘든 시기는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 때문에 특히 농사라든가 어업이라든가 뭔가를 가꿔서 수확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조금 힘겨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최선을 하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곳에서 이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래저래 전 세계 증시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면이 우리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더더군다나 별로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 힘겨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을 바람 솔솔 불면서 좋은 소식 나오고 하면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은 8월 말일 여름을 좀 정리하는 기분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 채널 U1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KT 올레 IPTV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마감한 코스피 지수의 프로그램 매물 또 국가와 지자체 중심의 기관 매물을 견디지 못하고 1900선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장중 한때 1900선 아래로 밀려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장 후반에는 다소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막판 좀 뚝심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보니까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표들 역시 부진한 모습으로 하락 기조에 일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먼저 준비한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이드코의 3% 공략주에서는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고요. 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신영증권 압구정점의 정광익 대리 함께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 실시간으로 살핍니다. 네, 먼저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는 이드코 대표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시장이 계속해서 관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계 매물 성격의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장중한 때 1900선으로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고요.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줄였지만 소폭 만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 전체 분위기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버텨야 했던 좀 답답한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CB 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지금 같은 흐름이 그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약간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121선과 201선을 모두 이탈했고요. 22포인트 하락한 190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 모두 팔아치우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부추겼다는 것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네요. 경기 민감주 성격의 업종들은 거의 내렸습니다. 증권, IT, 화학, 건설, 특히 조선업종이 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3% 가까이 내렸고 유가 하락 소식에 SK 이노베이션과 호남석유 같은 정유주들도 크게 좀 내렸습니다. 대형주가 부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양호했는데요.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500선은 유지를 했습니다. 오락문화 업종이 4%대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출판 매체 업종도 상대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지지율 1위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장 초반 힘을 좀 냈지만 하락 마감했고요. 안랩이나 바른송 같은 다른 정치인 테마주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눈에 띄는 테마주는 없었지만 개별 종목 위주로 상승 여력이 있는 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올 만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SK 이노베이션, KB금융, 현대위아, S-오일, 현대차 등을 외국인이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안랩, 인토로저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 종목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LG전자, 제일모직, NHN, 현대글로비스 등이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SM, CJ오쇼핑, 다음, CJENM, 덕산 하이메탈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수준에서 현재 같은 수급 상황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으니까
외국인이 다시 주식을 사모은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직은 기대감이 남아있고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유동성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로 가보면 뉴욕 증시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 연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Q3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CB 총재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것에 대한 뭔가 분위기를 엿볼 수 있지 않냐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큰 상황에서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면서 증시에는 상당히 좀 부담을 줬습니다. 유럽에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지원 조건이 분명해질 때까지 구제금융 신청을 미루겠다고 밝혔고요. 독일 실업률이 5개월 연속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면서 13,00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말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남아있고요. 무엇보다 연말에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가 100포인트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면서 오늘 주식시장 개장을 맞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주신 종목 AS 부탁드리죠. 일단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좀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 없이 매수가 근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말씀드렸지만 중기적으로 5,000원까지의 상승을 바라봐도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코스닥이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강세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중에서 인맥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위주로 공략을 해야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천드렸던 IMBC가 거의 상한가까지 다녀왔는데 이런 이치로 전일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짧게 끊어치는 전략으로 임하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오늘은 퍼스텍을 들고 나왔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나로 3차 발사가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퍼스텍은 나로 1차 발사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방위 산업주로서 나로의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 기술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고 여러 국책 사업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나로 발사 진행 상황을 좀 살펴드리면요. 발사를 위한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로에 실린 나로과학 위성이 얼마 전에 일반인에 공개가 됐고요. 러시아로부터 일단 로켓이 들어와서 나로 우주센터로 이송되기 직전입니다. 최종 발사는 10월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확한 날짜는 날씨와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9월 중에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 종목을 최근에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날짜가 다가오고 진행 상황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퍼스텍 목표가, 손절가 등 부탁드립니다. 이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 손절가는 2,05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위산업체로 전문 업체인 퍼스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나로호 개발 등 참여를 여러분께서 이슈로 삼아서 투자에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두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준입니다. 1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자, 어제 2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흐름이 이어가던 거래소, 오늘은 어제보다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900선은 내줬기 때문에 1895 정도로 장을 열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505포인트로 견조하게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25% 하락해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1에서 0.5%, 현대모비스가 0.8%로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조금 약세이고요.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이 정유학 업종 1%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 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0.49, 파라다이스 0.9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오늘도 탄탄한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 1900선 내준 채 1895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살짝 돌아섰는데요. 거의 미미합니다. 505포인트로 장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우리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양시장 상황, 먼저 거래소부터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거래소 시장 1900선을 좀 이탈해서 출발하려는 움직임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잭슨홀 연설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악화되면서 장중에 다우지수가 13,000선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영향들이 지금 국내 주시장 어제 사실은 좀 대부분은 받았다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시초가까지 미국 시장의 하락에 대한 부분 반영이 된다면은 오늘은 좀 월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전략 후강의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막 지수가 나왔는데 한 9.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1897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전략 후강의 모습으로 오후장은 그래도 1900선 위에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어제 마감시 좀 백어데이션으로 끝났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한 0.6 정도 콘텐코로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좀 베이시스에도 주목을 해주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들의 움직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살펴보면 지금 KB금융 정도가 2%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1% 이내의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00원 정도 0.16% 하락을 하고 있고, 현대차 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임금 협상이 조금은 타결이 됐는데요. 500원 정도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 오늘 좀 자동차 업종이 가장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오늘 좀 손해보험 쪽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한 1%대 상승을 하면서 32,000원대 출발을 하고 있고, LIG 손해보험 역시 100원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개정안 등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실손보험과 관련된 좀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면서 오늘은 좀 손해보험 쪽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좀 낙폭이 큰 종목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KB금융 지금 2%대 하락을 하면서 36,950원대까지 좀 밀리고 있고요. 정유주들의 낙폭이 좀 크네요. S-오일이 1.4%대, GS 1.5%대 하락을 하는 움직임. 일단은 아무래도 간밤에 국제 유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정유주들이 좀 하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1899.31포인트까지 1900선을 좀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77억 원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 기조로 그래도 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3거래일 동안 1,000억 원 이상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고, 외국인 수급 그리고 지수의 1900선 회복 여부 그리고 시장 베이시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오늘 주목해서 살펴보시면은 무리 없는 그런 좀 시장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봤고요.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께서는 코스닥을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또 상승으로 지금 강보합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6.44포인트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팔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봉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변곡점 위치까지 올라왔는 위치였죠. 그만큼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어느 정도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뉴스가 수급을 만드는 시장이 아니죠. 수급 자체가 지금 뉴스를 만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자체가 좀 강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지금 코스닥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의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모습도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도 지금 강보의 모습으로 갖추고 있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좀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코스닥의 키워드는 중국이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파라다이스에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주에 대표되는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이제 강보합의 모습으로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넷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안철수 위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1%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리고 S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1조를 돌파를 하고 시총 1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강보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음원 콘텐츠 관련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를 SM을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으로 넘어가셔서 수급적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4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4억 정도 순매수 기조가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관만이 어제 일단 연기금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에 지금 3억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입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외환 시장의 현재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은데요.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2.5원 상승한 1136.5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는 벤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하루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아직 구제금융을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서 미국 달러화와 엔화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2506달러를 기록해서 전일 대비 0.0023달러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9월 6일 예정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스페인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유로화에 대한 순절 매도세가 잇따르며 1.25달러를 하회하였습니다. 하지만 ECB가 재정위기국의 단기 국채 매수 이외에도 보다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상존하면서 유로화는 1.25달러를 유지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 초반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 9월 중순까지 대내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현 수준에서 좁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일 중국과 독일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유럽 국채투자 지속 의사를 밝히면서 달러 매도가 잠시 우위를 보였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고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 및 유로존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실체가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1130원대 초반에서 달러에 대한 추격 매도를 하기에는 레벨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28원에서 1135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3년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0.03포인트 상승한 106.28포인트를 기록하며 장을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밤 미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벤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위기로 미 국채 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스페인 구제금융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약화되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3bp 하락한 1.62%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37만 4천 명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37만 명 증가를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독일 연방노동청이 발표한 8월 실질 실업자 수 역시 9천 명 증가한 290만 명을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대내외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대내외 위험 선호 심리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국내 경기 지표
도 역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9월 금통위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시장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은 채권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금리가 급락해서 전일 기준 국고 3년 금리가 2.78%를 기록해서 최저점이 2.76%와 불과 2bp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이며 이 레벨 수준은 기준금리 2.5%, 즉 두 차례 인하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단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국고 3년 기준 2.75%에서 2.80%를 예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코스피는 1,900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시장 분석 자세하게 살펴보고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현대해증권입니다. 대외 여건이 변수지만 외국인의 시각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정책 기대감에 대해서 풀어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눈높이를 낮춰가고 있는 주식시장이라고 표현했고요. 동양증권은 두 가지 부담감이 지수 조정을 야기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 두 가지 무엇인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중소형주 강세 추세보다는 대안적 관점으로라고 정리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 둔화되는 조 속에서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1일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선 무제한적 QE3가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는데요. 미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7월에서 8월 경제 활동이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호존 역시 위기국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ECB의 국채 매입에 독일 분데스방크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ECB 국채 매입의 빠른 재개를 속단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무디스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시각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8월에 외국인 자금 유입 패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외국인 자금 특징 업종으로는 대형주는 IT, 경기소비재, 에너지, 중형주는 금융, 소재, 산업재, 소형주는 헬스케어 업종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잭슨홀 연설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낮아진 상황이고 이로 인한 부담은 최근 지수 하락을 통해 녹아든 만큼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9월 6일 예정된 22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정책 제시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나는 국면인데요. FRB보다는 ECB의 정책이 메인 이벤트라는 점에서 당장은 지수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다만 반등에 대한 기대 수준은 다소 낮출 필요가 있으며 정책에 따라 전략 또한 수정이 필요한데요. 지난 5월 유럽 재정위기 발발 때에도 세상의 변화와 시장의 꿈을 담은 종목은 움직임이 지수의 구애를 받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잭슨홀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 거래량 비중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적극성 또한 현저하게 약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잭슨홀 연설에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강한 시사는 어렵겠지만 한편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연준의 의지는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국내 증시 전략으로는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하며 대외 변수로 인한 변동성 확대 위험에 노출된 코스피 내 대형주의 경우는 주요 이벤트 결과에 따라 저점 매수 시기를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증권입니다. 잭슨홀 연설에 대한 기대감 희석은 주가 조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4조 원 이상 쌓여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순차익 잔고도 상당한 부담 요인인데요. 선물 쪽에서 지수 하락의 베팅이 이루어질 경우 베이시스 약화와 더불어 해당 물량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증권은 일단 다음 주 ISM 제조업 지수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선을 회복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지점 정광익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소형주가 참 강한데요.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주 방송에서 중소형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좀 지속될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는 그 대형주 대비 상대적인 강세 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급적인 호재 및 대형주 상승세 둔화에 따른 상대적인 그 강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고요. 중소형주의 강세를 위해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는 중소형주가 추세적인 지속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위험 선호도가 높아져야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위험 선호 초기 시기에는 대형주의 상승, 그리고 위험 선호 추세 확인 후에 비로소 중소형주의 아웃퍼폼이 나타나는데요. 초기 위험 선호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외국인 매수로 인해 대형주가 수혜를 받고 그 추세가 확인된 이후에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반면 현재 위험 선호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서 중소형주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위험 선호도가 초기 강력하게 부각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형주보다는 앞으로는 좀 대형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향후 위험 선호도가 꾸준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중형주에 대한 추세 상승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역사적으로 중형주의 그 상대 강도와 가장 연동성이 큰 지표는 고객의 예탁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개인들이 중소형주에 대한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추측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중형주의 상대 강도는 외국인 매수 시기에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 추세가 있다는 점은 부담일 수 있고요. 외국인 매수는 대형주 비중이 큰 인덱스 바스켓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위험 선호도가 소폭 완화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성이 확인되지 않고는 그 중소형주의 추세 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위험 선호도 완화라면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중형주의 강세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 기관과 개인 같은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시기에 중형주의 상대 강조가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재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좀 이렇게 강력하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고객 예탁금이 늘어서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가정을 제외하고는 현재 관찰되고 있는 수급상 추세를 봤을 때 중소형주에 그닥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형주의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펀더멘털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중소형 지수의 상대 강도와 중형주의 이익 상대 강도는 그 연동하는 폭이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중형주의 이익이 대형주에 비해서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와 함께 이익이 모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형주는 글로벌 경기, 중소형주는 내수 경기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받는데 현재 내수 경기가 글로벌 경기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중에 아주 강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겠지만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 폭도 생각을 하셨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하락으로 시작했던 우리 증시가 상승으로 보기 좋게 돌아섰습니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약간의 우려감을 갖고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현재 1907포인트, 거의 1908로 1.6포인트 상승으로 오히려 돌아섰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최병곤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면은 별로일까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매수나 그다음에 반전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사실 어차피 그 앞서 진행 자체가 추세가 약한 상태에서 그냥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연속적인 상승을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을 차례로 하나씩 다 그냥 연속으로 뚫다 보니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휴유증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 자체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고, 조정 이후에 이제 이평선들이 좀 수렴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와야 제대로 된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평선들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그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것은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 증시가 조정 이후에 반전을 했다가 올 초에 상승세를 탔던 그 구간을 참조를 하시면은 충분히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까지는 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그다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선조정을 좀 받았고 아직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쯤이면은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전방위적으로 다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특정 종목들, 즉 실적이 개선되는 특정 종목군들만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요.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종목들도 물론 매수를 하지만 중형 기술주라든지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현재로서는 기관 매수가 좋은 종목들이나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 또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오르기 전에 눌림목을 매수한다든가 오르기 전에 횡보하는 구간을 저가 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 면에서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도 되는데 종목별로는 특별하게 선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군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IT 쪽, 특히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의 관련주들을 많이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를 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부품이나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관련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줄기세포 관련주들 최근에 병원에 납품을 하고 성과를 가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대한 매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종목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노리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어제 한국전자인증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보합 정도에서 매도 처리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저점에 잡았을 때는 위쪽에서 약간 올랐을 때 팔고 또 다시 내려오면 재매수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국전자인증만 매도 처리를 보합권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좀 더 추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고 또 한국전자인증 매도가 되면은 그 현금을 가지고 오늘 장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편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업종과 종목 등의 흐름을 짚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지금 지수가 다행스럽게도 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역시 오늘은 좀 예상했던 대로 전략 후강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IT 업종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 업종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4%대 강세를 보이면서 14만 3,500원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그룹이다 보니까 갤럭시 노트2 쪽에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갤럭시 노트2 판매가 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러면서 갤럭시 노트2 판매와 관련하여서 2차 전지 부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삼성 SDI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차트 보시더라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점에서 좀 연속적인 양봉 이런 모습이라면은 이제 바닥권에서의 적산병 매수 신호가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지금 바로 또 어제 음봉을 덮는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은 앞으로도 한 5만 5천 원대 전고점까지는 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1.4% 정도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 삼성 SDI 매수 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IT 업종 중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거의 좀 유일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을 좀 보합권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8월달 들어서 좀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한 2주 정도는 좀 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 지금 아침에 이제 주가가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매수하신다면 지금 시장 아무래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월달 각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들 보더라도 좀 그렇게 좀 저점을 낮게 보는 증권사들은 좀 많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월 말 9월을 좀 대비해서 IT 업종 내에서 지금 삼성 SDI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좀 포트폴리오에 뭐 편입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지금 뭐 1% 이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IT 업종의 움직임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양호한 모습, 뭐 시장에 IT가 이끌어준다면은 9월 시장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기 좀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동차 업종 좀 살펴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기아차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현재 0.2%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기아차가 가장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K3 아직까지 출시는 하지 않았고 지금 예약만 받고 있는데요. 3일 동안에 2,500명이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K3 같은 경우는 월간 5,000대 정도 판매가 목표인데 3일 만에 2,500대 예약이 됐다면은 뭐 일단은 첫 달은 뭐 목표 무난하게 넘길 가능성이 높고 정말 이런 부분들 향후의 실적 기아차 다시 한번 지금 K3가 내수 판매에 좀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지지부진했지만 지금 한 75,500원 정도 지금 오늘 보합권 아래서는 충분히 기아차도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살펴봤을 때 현대차도 뭐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정도 살펴봤을 때 음봉이 지금 오늘과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정도 빼고는 매일매일 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도 임금 협상이 좀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오늘 지금 현대차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주간 2연속 교대제 그러면서 뭔가 좀 인건비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조정을 양호하게 받는다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대차도 좀 안정적인 지금 차트 모습 보면은 좀 상당히 기간 조정을 예쁘게 잘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뭐 자동차 업종은 기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선업종 움직임 좀 살펴보시면요. 지금 조선업종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좀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조정 상당히 컸었는데요. 13만 9,500원부터 한 12만 원대까지 한 단기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중장기 이평선들이랑 좀 다 물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 오늘 저점 라인 정도 손절선 잡고 뭐 접근하시면은 좀 무리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뭐 강세를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은 이제 8월 말 29일 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부진이 좀 어제 같은 경우는 낙폭을 가장 키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쪽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대우조선해양 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둥항 쪽에 좀 철 구조물 공사를 지금 협의 중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런 모습들 뭐 대우조선해양도 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역시 조선업종 탑픽은 계속적으로 삼성중공업을 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지금 한 34,000원부터 4만원까지 6,000원 정도 상승을 했다가 3,000원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37,000원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 양호하게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조선업종, 삼성중공업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대중공업만 좀 좋지 못합니다. 현대중공업만이 0.2%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선업종 내에서는 현대중공업 많은 좀 계속적으로 좀 매수보다는 반등 시에 좀 물량을 줄이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쪽을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는 좀 낙폭이 컸었는데 지금 좀 보합권까지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정유주 같은 경우 지금 국제 유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오늘 뭐 아침에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금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금 보면은 뭐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경기가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정유주 쪽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작용 가능하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 살펴봤을 때 LG화학이라던가 호남석유 오늘은 지금 강보합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은 성승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학업종 낙폭이 크다면은 상당히 좀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타이밍 충분히 LG화학이라던가 호남석유도 다음 주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종도 긍정적으로 접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유화학업종까지 상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상로 대표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흐름과 특징 종목 살펴봅니다. 네, 뭐 일단 철강 금속 업종 중에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첫 번째는 고려아연이고 두 번째는 현대하이스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47,000원 부근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47,85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물량 자체를 좀 소화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 자체가 상당히 밑에서 길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고점 자체가 조금 형성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앞에 보시면 2011년도 9월달하고 10월달에 보시면 갭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이 갭을 어느 정도는 좀 메꿀 가능성이 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그때 46,000원에서 46,500원 정도 잡았었는데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선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열 강판을 만드는 회사인 만큼 일단 기아차나 현대차가 내수는 부진하지만요. 하지만 수출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계속적으로 수주가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철강 금속 업종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그만큼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니까 그만큼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신다면 고려안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금값이 좀 오르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두드러지게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고요. 그만큼 박스권에 지금 상단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오버히팅된 자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또 금값이 좀 떨어졌죠. 그런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좀 올랐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눌림목 형태로 좀 나오는 플레이가 조금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급하게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더 지켜보시다가 눌림목 매매를 조금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기계업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더라도 점점 저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철강업종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이 회복되면서 지금 기계업종에서도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좀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토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BHI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일단 HRSG라고 하죠. HRSG가 가스를 이용한 복합 화력 발전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 원전 사태가 있었죠.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스를 이용한 발전소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BHI 같은 종목군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진지호텔 같은 종목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BH가 가장 어느 정도의 지금 추세적으로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재도전하는 상태인데요. 그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상단에서부터 지금 4번의 도전이 있었죠. 한 번의 도전이 있었고 2번의 도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큰 매물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8,000원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매수 시점으로 좀 정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BHI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평이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이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똑같이 흘러간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심리 자체는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너무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단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조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더라도요. 지금 증시 자체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목군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들어오는 순간이죠. 하지만 그렇게 추세 자체가 꺾이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증권주를 좀 보시면 그런 분위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증권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하단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왔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 자체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점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지는 않았죠. 무너뜨리지는 않고 다시 지금 다시 하방 경직성을 좀 찾는 위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그렇게 꺾이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더 아실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한번 더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유통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주를 살펴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GS 리테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선 같은 경우에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끊어놨던 선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은 왜 계속 갈 수 있냐면 일단은 수급 자체가 뉴스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해지고 있다고 다시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GS 리테일이나 아니면 GS 그룹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노선노 전문가께서 통신, 유통, 음식료, 거기에 전기가스까지 더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오늘 통신업종 쪽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되겠네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자사주 15%를 좀 이익 소각하겠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9시 30분까지는 좀 거래가 정지돼 있었고요. 지금 일단은 6%대 정도 일단은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LG U 플러스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통신주 중에서 좀 가장 주목했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은 이런 모습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LTE 가입자 수가 증가되면서 실적도 증가되는 가운데 이런 자사주 이익 소각이라든 이런 호재 상당히 좀 물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인 모멘텀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6%씩 갭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7,5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전일 종가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좀 조정이지만 KT는 오늘 그래도 좀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KT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준 이유는 아이폰 5가 출시될 때 LTE로 출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KT 쪽에 가장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통신업종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좀 분석을 해드렸듯이 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주봉상이나 월봉상 봤을 때는 좀 바닥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특히 KT 같은 경우 지금 한 2,000원 정도 주당 배당도 연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중장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통신업종 내에서는 이제 오늘 LG U 플러스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한다면은 LG U 플러스보다는 좀 KT 쪽에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동안 탑픽이 LG U 플러스였다면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좀 탑픽을 KT 쪽으로 바꾸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가 최근에 정말 강합니다. 호텔신라 오늘도 지금 한 0.5% 강세를 보이면서 53,000원대 움직임 기록하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거의 이번 주 들어서 47,000원부터 53,000원까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거의 나홀로 한 10%대 지금 상승을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입국을 하면서 면세점에 대한 그런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제 오늘 살펴보면은 윗꼬리가 좀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씩 한 55,000원대 이상 가면은 조금씩은 좀 챙겨 나가는 전략, 그러면서 좀 밀렸을 때 잡는 전략 계속적으로 좀 접근 가능할 것 같고 유통업종 내에서는 지금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1%대 양호한 모습인데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 상승이 정말 무서웠는데 CJ 오쇼핑의 상승도 17만 원대부터 22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정말 거의 45도 각도 좀 높은 산의 움직임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모습
것들 향후에도 좀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진다면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 내외로 지금 음식료 업종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음식료 업종은 또 이번 주 움직임 그래도 양호했죠. 특히나 오리온 같은 경우도 뭐 초코파이 값 인상,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과자라든가 음료수, 뭐 라면 가격 등 인상이 9월 1일부터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3분기 실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좀 가치 투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기가스 업종 쪽은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뭐 최근에 가스공사의 움직임이 가장 정말 양호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7월 때부터 4만 원도 안 됐던 가격대가 지금은 58,600원까지 꾸준하게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전기가스 업종은 이제 또 시장과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쉬는 구간에서 좀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장대 양봉을 보였지만 오늘은 쉬고 있고 이제 지금 지수가 좀 어느 정도 1900선은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좀 1950포인트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업종은 다음 주를 맞이해서는 좀 쉬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이상로 대표께서 봅니다. 네, 뭐 오늘도 정치인 테마주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 테마주 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테마주하고 안철수 테마주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안철수 테마주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상당히 뭐 어느 정도의 지금 대선에 대한 출마 기대감 자체가 커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강한 흐름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노르페인트가 지금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중에서 지금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가장 좋은 거를 고르자면 저는 잘만테크를 살 것 같습니다. 잘만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단가 자체가 지금 4,010원 정도 나타나는데 4,000원에서 3,900원 사이는 괜찮은 매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3,900원 사이가 어느 정도의 강력한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점을 지금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의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분위기만 이어지면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신에 그만큼 테마주 같은 경우에 손절선을 조금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700원 정도 손절선을 좀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가 되는 거는 안철수 테마주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게임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 형태를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개인빌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수급의 쏠림 현상 자체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코스닥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수 자체를 이끌려고 한다면 테마주 중에서도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군, 그러니까 게임빌이라든지 아니면 컴투스 같은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추가적으로 카지노 업종에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 그래서 중국 관련주가 상당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마주 매매를 하실 거면 이런 부분으로 테마주 매매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를 한 번 더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G 이니시스가 가장 큰 핫토픽인데요. 그만큼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성장성을 어느 정도가 시장을 예상을 하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성장성이 어느 정도 갇혀있는 종목군을 테마군을 한번 찾아본다면 그건 전자결제가 아니겠나. 그 중에서도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가장 높죠.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KIC 투자자문의 김성헌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 보합권인 190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와 의료정밀, 통신 등이 상승 중이고 전기가스, 운수창고, 금융업종 등이 하락 중입니다. 외국인의 추가적인 선물 순매수 여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차익거래 수급이 악화되었습니다. 전일 4,400억 원의 프로그램 매도는 7월 12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베이시스가 추가로 악화된다면 대량의 매물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2003년 설립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 로보스타입니다.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조용 로봇과 초정밀 검사 기초 장비인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IT 부품 제조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판 디스플레이 분야의 대기용 로봇 전문 업체로 알려졌는데 얼마 전 LCD 분야에서 더 고부가 가치인 진공용 로봇까지 대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로보스타 미래 성장 동력은요? 네, 반도체용 로봇 분야, 그리고 솔라셀용 로봇 분야 등 신사업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세계적인 업체로 발돋움하겠다고 합니다. 국내 대표 패널 업체의 OLED 4세대 프로젝트와 솔라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LCD용 8세대 진공 로봇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고 2013년 상반기에는 양팔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 매출 개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로보스타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현 주가는 PER 6.5배, PBR 1.5배로 수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약간 저평가입니다. 7월 24일 5,580원을 바닥으로 6,100원 사이에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추세적인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5,700원에서 5,900원, 목표가 1차 6,500원, 2차 7,500원, 손절가 5,400원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보스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우 대표 두 분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바로 내일입니다. 저희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역 3번 출구 한화손해보험 빌딩 2층 강연장에서요. 청개구리 사단 샘플러스 양순모 나종우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 부담 없는 무료로 준비되어 있는 강연회니까요. 많이들 들러주시고요.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또는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면 가능합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 주시고요. 자, 이래저래 잭슨홀에서 벤 버냉키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동안의 시장 상황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야 이번에는 뭐 나온다 Q3 나온다 어쩐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매번 실망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이번에는 사람들이 별 기대 안 할 때 화끈하게 뭔가 하나 좀 이렇게 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역으로 좀 들기도 하는데 의외 소식이 들려오면은 오히려 더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기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너무 힘 빠져 하시지 말고 기운 내고 잠시 후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